안녕하십니까. 중일동, 중이동, 중삼동, 중사동, 약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전 이장님과 이학한 부회장님, 그리고 남동경 부시장님과 그리고 2,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부천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부천시 총체적 재정 위기와 재정 운영 방향, 지방채 상황 구조의 위험성, 시민 체감 예산 축소 문제, 공동주택 정책과 제1기 신도시 재건축, 그리고 세입기간 확충을 위한 기업 지원 문제까지 총 6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천시 총체적 재정 위기 문제입니다. 최근 국가 재정을 살펴보면 국가 채무는 1,300조 원을 넘어섰고 재정 적자는 100조 원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 재정 악화는 지방 교부세 감소와 국비 지원 축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지방 재정 여건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천시는 약 3,27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보유하고 있고 상환 부담과 우발 채무까지 함께 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재정위기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분석이나 대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재정 운영 방향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수준으로 충분히 제시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의 재정 문제는 단순한 경기 요인이 아니라 그동안의 재정 운영 방식과 정책 선택이 누적된 결과입니다. 실제로 부천시는 일반동의 광역동을 추진하면서 한 400억 가량의 시민 혈세를 낭비했고 또다시 일반동으로 전환하면서 한 400억 가량, 그리고 여러 가지 기회비용을 따져본다면 1,000억 이상의 시민 혈세를 낭비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부천시 재정 위기는 사업 추진 우선순위와 재정 운영 방식이 누적된 결과입니다. 현재 부천시 재정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대내의 경제 여건 악화가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재정 운영 방향과 관리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해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방채 상환 구조 문제입니다. 부천시 채무는 약 3,270억 원이며 상환 계획을 보면 2026년에 365억 원, 2027년에 392억 원, 2028년에 516억 원, 2029년에 557억 원으로 상환 부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30년 이후에도 약 1,800억 이상의 채무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연도별 상환 규모가 점차 증가하는 구조에서는 일정 시점에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채무 규모 문제에 더해 상환 구조 자체의 문제까지 함께 드러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 나아가 현재 기준금리는 동결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국제 정세 불안과 금융시장 변동성 등을 고려할 때 금리 변동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초 지방채를 발행할 때 1.5% 수준이었던 지방채 발행 금리는 현재 3.5%에 달하고 있습니다. 2배 이상의 금리가 오른 상황입니다. 이렇게 금리가 상승할수록 이자 부담은 즉각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이는 곧 지방 재정 압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현재의 상환 계획은 외부 변수에 매우 취약한 구조라는 결론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수립된 지방채 상환 계획이 금리 변동 등 외부 환경 변화에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 그리고 상환 부담이 집중되는 시기에 대비한 재정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시민 체감 예산 축소 문제입니다.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이 예산 문제로 중단되거나 축소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도로 유지관리비, 도서 구입비 등 시민 안전과 미래 세대 지원에 직결되는 예산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왔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예산은 현재까지 충분한 수준으로 확보되고 있지 않습니다. 매년 250억 정도가 필요한 도로 유지 관리 예산은 포트홀 등 도로 파손과 직결되며 차량 파손과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분야입니다. 시민들께서 알지 못하는 예산이라고 시민 안전과 관련된 예산을 이렇게 대폭 축소하는 부분은 시민에 대한 안전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로 유지 관리비는 250억 수준에서 약 78억 원 수준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30% 정도밖에 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도로 파손으로 인한 영조물 배상 건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로 유지 관리 예산을 45% 삭감했더니
45% 정도 되는 사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도서 구입비 역시 시민 이용과 직결되는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예산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하는 분야라는 점에서 단순한 조정 대상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확보돼야 할 예산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는 현재 예산 구조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추경 평선시 다른 예산이 아니라 도로 유지 관리비, 도서 구입비 이런 시민 안전과 미래 세대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 체감이 높은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예산은 절대 손대지 말아야 합니다. 예산이 반드시 보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반영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공동주택 지원 문제입니다. 부천시는 최근 4년 사이 약 4만 명의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매달 1,000명씩 1년이면 12,000명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80만이었던 인구가 지금 현재 오늘 네이버 인구 검색 기준으로 75만 6천 명 수준으로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구 변동을 넘어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부천시는 공동주택 비중이 높은 도시이며 주거 환경의 질이 곧 도시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현재 공동주택의 상당수가 준공 후 30년이나 4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단지로 주거 환경 저하 문제는 이미 개별 단지를 넘어 도시 전반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동주택 문제를 더 이상 개별 단지의 문제로 볼 수 없으며 특히 예산이 이존적인 예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존적 예산이 아니라 부천시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70% 되는 입주민들이 응당 주장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이고 가져가야 될 예산입니다. 현재 공동주택 지원 예산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으로 머물고 있습니다. 2022년 17억이었던 공동주택 예산은 2023년 11억으로 축소됐고 2024년 6억으로 됐다가 2025년에는 12가 전액 삭감됐습니다.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자 올해는 5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저는 20배 정도 늘려서 100억 정도의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야 부천시의 공동주택 경쟁력이 생긴다고 봅니다. 시장께 분명히 요구합니다. 공동주택 지원 예산을 최소 100억 수준으로 확대하고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즉각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공동주택을 선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길 강력하게 요구드립니다. 재원 확보 방안과 추진 계획을 명확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일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 지원 문제입니다. 최근 중상동 재건축 연합회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시민들께서 특히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많은 그 추진위원들께서 이 골든 타임을 놓치고 지금 시기가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스터 플랜을 끼워 넣어서 통합 심의가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규탄을 하고 계셨고 이것은 부천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속도는 곧 시민들의 재산권입니다. 일기 신도시 재건축은 노후 주거 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회복을 위한 핵심 과제이며 특히 부천시의 경우 시민들이 타 지역보다 먼저 재건축을 준비해왔다는 점에서 그 기대 수준 또한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이러한 시민들의 준비와 기대에 비해 행정 절차와 지원이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면서 추진 속도가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애가 타고 속이 타고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정비계획 수립과 인허가 등 행정 절차에 따라 속도가 좌우되는 사업인 만큼 현재의 지연은 결국 행정의 대응 속도와 직결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분명히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했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지연과 시민들의 불만, 원성의 목소리입니다. 더욱 최근 도시개발의 흐름은 신규 확장보다는 기존 도심을 중심으로 고밀 복합 개발을 추진하는 이른바 컴팩트 시티로 전환되고 있으며 결국 기존 도시를 얼마나 빠르게 재편하느냐가 도시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원도심을 끼고 있는 시장께서 균형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신도시에 대한 지원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진행해야 되고 특히나 여러 가지 지원이 원도심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을 중심적으로 하다 보니 신도시에 대한 예산 확보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일기 신도시 추진도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부천시 역시 기존의 균형 발전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컴팩트 시티 중심의 도시 재편으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시는 이러한 변화 흐름에 비해 재건축 추진 속도가 뒤처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기 신도시는 도시 재편의 핵심 축이 될 수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건축이 늦어질 경우 주거환경 개선 시기가 지연될 뿐 아니라 자산 가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시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재건축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행정 절차를 어떻게 개선하여 사업 속도를 높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분명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부천시 관내 기업 지역 지원 강화의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지속적으로 부천시의 총체적 재정 위기에 대해서 지적해하고 구태해 왔습니다. 시장께서는 이것은 국가 재정의 문제라고 말씀하시고 국가의 교부세가 줄어들었다 이런 말씀하셨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그것이 아닙니다. 부천의 기업이 떠나고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부천시의 세수 확보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부천시는 관내 기업에 대한 지원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기업인들의 원망 섞인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재정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세입기관 확충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방 세수는 지역 내 기업 활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법인 지방소득세와 재산세 등 주요 세원 역시 관내 기업의 투자와 성장에 따라 영향을 받는 구조입니다. 결국 관내 기업이 지역에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 결과로 세입 기반 또한 함께 확충될 수 있습니다. 부천시는 그동안 관내 기업 제품 우선 구매, 판로 지원, 자금 지원 등 다양한 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공공 발주 및 수의계약 과정에서 여전히 관내 기업과의 계약 비중이 높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며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관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반드시 점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관내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계약 참여를 넘어 자금, 판로, 기술, 인력 등 전반적인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의 지원 체계가 기업의 성장 단계와 수요에 충분히 부합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구조가 지속될 경우 관내 기업의 성장 기반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결국 지역 경제 위축과 세입 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기업이 감소하는 도시, 떠나는 도시는 결코 인구가 늘어날 수 없습니다. 결국 부천시 세입 기반 확충 전략의 핵심은 관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인 기업 지원 강화와 함께 기업 친화 도시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연봉 1억 이상, 2만 명 이상이 1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도시, 그런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부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 요구합니다. 관내 기업이 공공계약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 지원 정책을 전면적으로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를 통해 관내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이 어려울수록 행정의 역할은 더욱 중요합니다. 2,700여 공직자분들께서 매일매일 헌신하시는 부천시가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한 마음 한 뜻일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오늘 질문에 대해 시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